월동 준비하러 코인 런더리 왔습니다. 저희 집 이불이 킹 사이즈인데 저희 세탁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새로 개시하기 전에 꼭 여기 세탁소 와요. 7불이고요. 위에 묵은 2불. 오. 25분 걸려요. 네. 수박을 사들고 세탁소로 갑니다. 다시. 위너스에서 또 이 넘버 페인팅을 샀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그림이 있어가지고 요거 사봤습니다. 그림도 완전 마음에 들어요. 12불로 득템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조금 해보려고요. 칠하는 구역들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해요. 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되게 이런 부분들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열심히 한번 또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칠해볼까? 면적이 진짜 쪼만해가지고 장난 아니네요, 이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뭔가 잡생각을 안 하게 해줘서 힐링템이에요, 나름. 그리고 하고 나면은 또 예쁘니까 또 좋더라고요. 여기를 칠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엄청 조그만한 구역이. 자, 점등식을 하겠습니다. 짜잔! 오, 예쁘지요? 오. 이렇게 설치하니까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난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미니 트리 완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비싸. 머리 조심. 마른 오징어가 많습니다.
상큼해. 진짜 상큼할 것 같아. 오랜만에 영상을 또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근황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캐나다에는 2016년도에 원래 목적은 여행 겸 어학연수로 왔고요. 사실 어학연수의 목적보다는 외국에 오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 왔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이제 아예 이제 여기서 영주권을 받고 살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당연히 여기서 평생 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되게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제일 그나마 그러니까 유학생이든 이민자가 처음에 제일 일하기 쉬운 그 경로가 서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시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버로 일하는 게 가장 접근성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팁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도 또 꽤 되고요. 그래서 초반 한 몇 년간은 서버로 일을 하다가 제가 손목도 약하고 그러니까 서버는 어쨌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정신적으로 커스터머하고 약간 실랑이할 수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일했을 땐 육체적인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손목이 약해진 저로서는 계속 서버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 거라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또 먹고 사는 게 또 먼저다 보니까 학교 갈 생각은 또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게 통신사 대리점에서 셀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자연스럽게 실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좀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정말 뜬금없이 좋은 기회가 또 돼서 풀타임으로, 저는 전혀 경력이 없는데 덴탈랩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전혀 그쪽 치아에 전혀 아무런 지식 1도 없음에도 운이 좋게 CAD 프로그램을 좀 배워가지고 치아 디자인을 한 일을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인 잡은 아니고 좀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그거를 1년 정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새로운 거니까 뭔가 전혀 모르던 분야고 치아 공부하는 것도 나름 재밌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마치 건강적인 이슈도 생긴 데다가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뭔가 사람 전반적인 소통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냥 혼자 일하는 느낌? 근데 그게 저랑 그렇게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건강적인 이슈, 제 장근 근종 문제로 수술 받고 하느라고 한 3, 4개월 또 이제 밴쿠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그 일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한참 방황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해먹고 살지? 나는 계속 평생을 여기 살아야 될 텐데 그냥 템포러리 잡 같은 거 뭐 일시적으로 뭐 서버 일을 하면서 평생 내가 살 수도 없고 무슨 일 하면 살지 하다가 또 친한 친구의 우연한 권유로 완전 또 다른 테크 분야의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YW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너무 좋았던 게 테크는 정말 저랑 안 맞는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고요. 대신에 그때 처음으로 이 로컬 사람들하고 일한 거였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그 카운슬러 중 한 사람이 제 이력이나 이런 거 보고 저랑 상담을 하면서 결국에 제가 원하는 거는 교육 분야라는 거를 조금 깨닫고 그분이 조언을 해줬어요. 네가 정말 그쪽으로 나가고 싶으면 한번 학교 일에 발을 디뎌보는 게 어떻냐.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학교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벌써 7년차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영어라는 게 꼭 외국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느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정말 큰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원어민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도 되게 많이 부족해서
당연히 학교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해봤고 아예 생각을 배제하고 있던 일이었는데 가능성을 알려준 거예요. 한번 문을 두드려 봐라. 각 교육청 사이트나 아니면 BC 전체 그 교육 선생님, 학교에서 일하는 서포트 스태프들 그분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도 알려주면서 거기서 한번 어플라이를 해봐라. 근데 제가 아무 경력도 없고 여기 어떤 교육 분야에 대한 디플로마가 여기서 받은 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급식시간에 지도해주는 선생님 같은 게 있거든요. 1시간? 그게 가장 들어가기 쉬운 직업일 거라고 일단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너를 학교에 알리면 그 다음 스텝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또 너를 그쪽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줘서 그때 용기를 얻고 저희 동네에는 교육청에다 지원서를 넣었어요. 캐나다에서 일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진짜 여기 진짜 느려요. 여러분 혹시 워홀러분이나 유학생분들 어디에 레주메 넣었는데 일주일 내내 연락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뭐예요? 뭐 열흘 에서 2주 뒤에 연락 오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에 여기서 구인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참 연락이 없길래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쯤에 한 2주인가 열흘 뒤쯤에 교육청에 전화 와서 인터뷰를 보자 해서 인터뷰를 받고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런치아워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 하이어링 됐을 땐 진짜 너무 기뻤어요. 나도 드디어 이제 교육 공무원이 되는구나. 1시간 일을 하는 그 런치아워도 학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왜냐면 아이들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 경력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요. 인터뷰도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웠어요. 꼬치꼬치 묻고 한국에서 선생님 근무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란 자격증 그것도 요구했고 그래서 교원 자격증 사본 받아가지고 그것도 보내고 막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그것조차도. 노조인 큐피라고 이 노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면서 너무 베네핏이 좋더라고요. 그 1시간짜리 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강조하는 게 너가 부여된 시간이 아니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네가 시간 내에 일을 못 끝냈으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 끝낸 거다 뭐 이러면서 절대 너의 그 주어진 시간이 아니면 오버타임 하지 말라고 뭐 오버페이가 되지 않는 이상 내 위치에 대해서 보장받고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베네핏으로서의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학교 현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교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현장이 주는 그 아이들의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가 주는 그 생동감이 있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바이브가 너무 좋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다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에듀케이션 어시스턴트, 줄여서 EA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특수교육 보조 교사예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인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EA 분들을 만나면서 저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EA 분들이 저한테 엄청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교권 보호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 싶어서 한참 고민 끝에 EA 코스를 밟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알아보다가 교육청에서 운영한 학교가 있길래 제가 지금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지원하는 게 까다로워요. 학교가 다니고 싶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입학하려니까 별게 다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려는 학교의 EA 학교의 입학 요건은 영어 시험 당연히 필요하고요. 만약에 IELTS라든가 그런 공인된 영어 점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한 6.0인가 그래요. 그거 넘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공인된 영어 점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테스트를 볼 거고 두 번째는 레주메도 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흔히 한국어로 학업 의향서라고 하죠. 요거를 적어서 심지어 이 학교는 자필로 써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지, 왜 EA를 공부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페이퍼를 한 장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 레퍼런스 레터가 2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에듀케이션 필드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는 교장하고 교감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가지고 나 이 학교 가서 EA 코스 밟으려고 하는데 좀 써줄 수 있느냐. 사실 레퍼런스 레터 쓰는 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시간을 내어서 써줘야 되는 거니까 조금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용기 딱 내고 써달라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기정과 교감이 당연하지. 우린 항상 너 서포트 할 거고 너는 진짜 그거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잘 생각했다고 막 해주니까 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레터가 필요하고 경찰서 가서 이제 크리미널 레코드 체크해서 이상 없다는 거 받아와야 되고 그렇게 내면은 이제 그쪽에서 서류 검토 후에 이제 영어 시험 날짜를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오케이 하면은 저는 내년 1월 8일부터 이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내년 2024 공식적으로 제가 내년에 이제 한국 바뀐 나이로 했을 때 딱 40이거든요. 제 부록의 나이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공부를 해서 결국에 제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민자분 화이팅입니다. 안녕.